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이쌤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투표 잘 하셨나요? 선거 잘 참여하셨나요? 모든 학생들이 아마 참여했을 텐데,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 수업 때 설명을 했던 그 기본 원칙은 잘 지키셨나요? 비밀 잘 지키셨나요? 그리고 동등하게 다 했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나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반성하실 분은 반성하시고, 잘했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민주 시민의 일원이십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러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정하게 치러질 선거,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개인이 적절한 자세를 가지고 개인의 자세를 가지고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 공정한 선거, 이 선거는 굉장히 큰 범위로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개인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선거를 위해 계속 공정한 선거를 위해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제도 이번에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공영제입니다. 선거 공영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원리는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표를 던질 수 있어요. 그냥 사적으로 이런 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고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누군가에겐 유리하고 누군가에겐 불리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나서냐면 국가기관이 나섭니다. 국가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대리해서 맡긴 국가기관이 선거운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바로 선거 공영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관리하는 것도 국가기관이 하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단체가 선거 비용도 부담을 하는 제도가 바로 선거 공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사로이 누군가 가지고 있는 뭔가 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이걸 진행하게 되면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부 기관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한데요. 일단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막 규칙과 제도를 어겨가면서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과열이 돼버리면 선거운동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걸 보고 있는 유권자들, 투표권자들, 국민들이 올바르게 투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보자들끼리의 균등한 선거의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더라도 같은 대통령 선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피선거권을 가지고 자기가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 후보자들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재산의 정도 차이, 성별의 차이, 그 다음에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뭔가 이 지역에서, 이 국가에서 주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치가 돼버리면 기회 보장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똑같은 규칙,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규정에 맞춰서 선거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바로 선거 공영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적들이 이루어져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선거 공영제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요.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을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인데요. 이 선거구가 뭐냐면요. 투표를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야 한 나라에서 다 하니까 모든 곳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선거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대통령 선거 투표가 아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광역
의원 그리고 시도 기초 의원 이런 지역별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선거구가 마음대로 정해져 있다면 법률로 딱딱 정해져 있지 않고 마음대로 정해져 있다면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여기 쌤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해가 쉽도록. 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면적도 다르고 자, 여기 A부터 해서 A, B, C, D, E, F, F까지 있다고 봅시다. 자, 어떤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나왔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왔어. 자, 가라고 하는 사람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근데 A는 가 지지층이 많아. B도 그렇고, 그다음에 C도 그렇습니다. 근데 F는 나가 많아. 나가 많고, 여기도 많고,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비슷하게 되겠죠. 비슷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걸 이렇게 나눠버렸다. 그럼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구역에 정해져 있는 선거구가 있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선거구를 정하는 게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아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가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지역은 어떤 계층이 많이 살고 어떤 지역은 어떤 성별이 더 많이 살고 어떤 지역은 어떤 연령층이 더 많이 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연령층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투표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 투표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애당초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하는 것이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네, 보충해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교과서도 있는데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의원들 선거가 가장 먼저 실시된 곳이 바로 영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초반에 영국에서도 이 선거구를 정할 때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나 지역마다 투표 성향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거나 후보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게러맨더링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니까 지도가 있는데 이게 영국 지도인 것 같은데 막 섞여 있어요. 이게 막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처럼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을 바로 게리맨더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러맨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죄송합니다. 요 게러맨더링은 사실 이건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 관련된 거네요. 교과서에도 있죠. 게러맨더링이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리. 연예인 게리 말고요. 자, 자기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모양이 딱 정하니까 이런 셀러맨더라고 하는 괴물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선거구와 모양이 개성망측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투표 결과가 자신의 당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게리맨더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게리 플러스 셀러맨더 할 때 맨더, 그래서 게러맨더링 ing, 그래서 게러맨더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이건 기관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학생회 기표소에서 봤을 거예요. 기표소에서. 그러니까 간이 기표소를 세우는데 학교에서 하는 학생회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장하고 도와주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까지 웬만한 선거들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를 합니다. 아니면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도와줍니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 결국에는 자, 읽어드릴게요. 자,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이 중요하죠. 공정이 항상 나오죠.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 그러니까 따지면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전 국민이 모두 다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치 활동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국회에서나
청와대에서나 이렇게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부류들이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 우리 정치 주체 얘기하면서 배웠었죠. 정당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정당이 관련된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용하는 자금이 바로 정치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런 선거와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역할을 보시면요. 딱 순서대로 돼 있어요. 뭐의 순서대로 되냐면 선거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따지면 이걸 다 읽어보면 선거의 전 과정이죠.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선거운동은 자기 뽑아달라고 운동하는 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해요. 말씀드리면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192페이지 왼쪽에 보면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 당일날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1월 7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선거운동은 그 전날 자정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6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건 이제 선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운동 할 수 있다. 그러면 딱 30일 기간 동안 정해진 것도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진 법령에 따른 거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이제 투표를 사람들이 했어요. 투표권자들이 유권자들이 했어요. 그러면 투표 및 개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또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중요합니다. 선거 관련 교육 및 홍보도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도 선거 관련 교육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이렇게 교과목에서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내려와서 우리 학교 현장에 와서도 이런 선거 관련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재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지금 3학년들이 1학년 때 여러분들처럼 1학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죠.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를 어떻게 합시다, 투표를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선거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교과서에도 있죠. 193페이지 그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행동이 바로 공정한 선거 관리와 그리고 선거 참여 홍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요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쌤이 과제로 내지 않더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들이 사례로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과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학습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어요. 1번에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죠. 요 답을 문장을 다 쓸 필요는 없고요. 게시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OX, OX 이렇게 쓰고 2번하고 3번은 이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거공유제는 선거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제도이다. 맞냐? 틀리냐?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맞다? 틀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진다. 맞냐? 틀리냐? 그리고 2번입니다. 뭐뭐뭐뭐는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3번 선거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통적 목적은 선거의 뭐뭐뭐뭐뭐 확보이다. 쌤이 아까 뭐뭐뭐뭐 했다고 해서 그게 다 글자 수는 아니에요. 자, 대부분의 내용은 쌤이 PPT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찾아서 학습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리면 다시 하게 할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회 수업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1학년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아쉽게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교과서를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역사를 또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1학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사회 수업을 들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쌤이 뭐 신경 써서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왜 이런 수업을 하나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쌤도 몇 번 수업을 하면서 항상 수업이 만족스럽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잔소리한 데도 있었고 여러분들 속으로는 탓을 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수업이 잘 됐든 못 됐든 잘 됐으면 여러분 탓이고 못했으면 쌤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든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흥미도나 아니면 이제 관심도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유용성이나 이런 전 부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수업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수업도 여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쨌든 그러나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정보적인 측면으로만 암기적인 측면으로만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접근한 건 아니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수업을 했던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 수업, 역사 수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회 수업은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과목이거든요. 물론 이제 책으로 적혀 있고 시험이 1학년 시험은 없었죠. 근데 만약 시험이 있었다면 시험이 걸려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부의 측면, 수업의 측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목들이 특히나 사회 같은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주변을 그리는 과목이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험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진짜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 여러 봐왔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교직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러지 마시고 진짜 내 주변에 어떤 모습인지 이걸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쌤하고 했던 수업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만 판 건 아니었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이제 지지난주부터 영문교 수업 한다고 이렇게 교과서 대신에 교과서래 활동 대신에 이렇게 교과서를 팠긴 팠습니다만 교과서 내용과 수업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현상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뭔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재미있었든 재미없었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해주려고 덤벼드리긴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려고 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혼을 낸 적도 있고 잔소리한 적도 있지만 좀 더 잘해보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하고 또 학교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수고했어요. 안녕.